7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에서 주목하셔야 될 문제에서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요. 여기 서로서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로서 우리 뭐였죠? 두 집합이 서로서 관계이다 라는 거는 겹치는 게 없다. 즉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이다 이거하고 똑같았어요. 그쵸? 여러분 뭐 필기하셔도 되는데 아마 제가 영상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니까 다 올려드릴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었죠. 즉 얘하고 서로서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녀석의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라는 것도 뭐였어? 저기 집합 S 1, 2, 3, 4, 5에 있는 원소 가지고 만드는 집합이었어. 기억이 나니까? 근데 얘하고 겹치는 게 없다. 즉 S 원소가 1, 2, 3, 4, 5가 있는데 1, 2하고 서로서가 돼야 하므로 1, 2는 사용하면 안 된다. 포함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원소 3, 4, 5에 대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포함이 되지 않지. 두 가지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거듭적합한다 해서 2의 상승 8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서로서라는 거와 그리고 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2의 거듭제곱 하는 거 있었죠, 그쵸? 자, 여기서 퀴즈. 자, 예준아, 진 부분집합은 뭐였니? 진 부분집합. 예은아, 진 부분집합이 뭐였니? 그 무슨 전체다가 1뺀 거. 그렇지. 아니야. 그거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본 거는 진 부분집합이 뭐였는지였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 했어? 레알 진짜 참트루 부분집합이라고.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진짜 부분이 되는. 그래서 1을 빼는 거였어. 그치? 기억이 날 거야. 자, 뭐 이거는 문제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거는 그냥 뭐 문제 해설할 것도 없이 바로 접근할게요. 그냥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A하고 B가 전부 다 주어졌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A 차집합 B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 A 차집합 B를 한다는 게 A에서 뭘 뺀다? B와 겹치는 부분을 뺀다. 그래서 2하고 4를 제외한 1, 3, 5가 문제에서 주어진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 합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원소 합 관련해서 원소합 관련해서 그걸 좀 얘기를 좀 더 해주려고 하거든. 자, 먼저 원소 개수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자. 원소 개수 구하는 거. 여기 있는 원소가 있다 쳐. 1번 영역. 1번 영역이 여기 지금 A 차집합 B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 무언가가 있을까? 개수는 몰라. 3번에도 무언가가 원소가 많이 모여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얘가 번호로 매기게 되면은 A 합집합 B 여기 전체니까 1번, 2번, 3번 더했을 때 라고 했잖아. 그치? 해서 A의 원소 개수 B의 원소 개수를 더하는 거야. 근데 각각이 일단 어떻게 되니까 각각이 A는 1번하고 2번이 되고요. 그리고 B는 어떻게 되니까 2번하고 3번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좌변은 1, 2, 3이야. 근데 우리는 일단 봤을 때 1, 2, 2, 3이야. 그러면 서로가 같아지려면은 뭘 빼야 되는가? 2를 한 번 더 빼야 된다. 즉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그거를 빼야 되는구나. 그거를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뭘 뺀다?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뺀으로써 최종적으로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한다. 이걸 했었지, 그치? 근데 이게 아까 요런 표현 썼었죠? 여기 있는 원집합의 원소 전부 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내가 A 합집합 B에 뭔가 원소가 있을 거야. 뭐가 원소가 이렇게 똥똥똥똥 똥똥똥똥 똥똥 계속 똥똥할 거는 똥 약간 간단해. 그러면 얘들아 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 합 자체가 얘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그게 1, 2, 3에 있는 이 원소 전부 합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더했어. 그게 1번, 2번 더하는 거 같고, 그리고 내가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더하는 거. 얘 더하는 거 있잖아. 근데 더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원소 전부 다 더하는 거하고 여기 있는 원소 전부 다 더하다 보니까 5가 2번 더해지는 거야. 얘가 2번 더해졌다 해서 이 합집합이 되려면 즉 뭘 빼야 된다? 교집합에 있는 원소를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 거야. 그래서 이거나 논리 자체가 똑같아. 그치? 논리 자체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별표. 이 문제 중요합니다. 자, 어려워서도 있고 조금 까다로워서도 있어. 근데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잘 따라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 풀기 이전에 문제에서 주어진 그 조건들을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자, A의 원소 개수가 6개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자, B의 원소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X는 A에서 원소이다. 즉 A의 원소가 6개가 있는데 그 원소 하나를 가져와서 A를 더한 다음에 3을 나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집합 AB. 자, 밑에 두 조건. 자, 아까 A는 원소 개수가 총 6개인 집합이었죠. 근데 그 녀석이 전부 합한 게 69래. 그리고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100이다. 그래서 자, A의 원소합, A 합집합 B의 원소합 이걸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의 원소를 제시를 해줬죠. 자, 이거는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6개라고 했는데 그 6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원소 6개를 있다 이렇게 문자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집합 B는 조건들 시법에 따르면 어떻게 됐었어? A에 있는 원소를 가져다가 A만큼 더하고 3을 나눈다 했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원소로다가 x1 플러스 a 이렇게 나열이 가능할 거야. 그러면 x2 플러스 a에다가 3분의 1 그리고 3분의 x3 플러스 a 이렇게 나열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자 끝에 가면은 아마 x6에 대해서 플러스 a를 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라고 얘들아? 69래.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A 교집합 B가 뭐가 있다고 했어? 7과 13이 있다 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7과 13이 있다 해서 뭔가 x1, x2가 7, 13 이렇게 가정을 안 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거야.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자, 이거는 A하고 B에 대한 벤자이어그램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자, 이 합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야. 지금 문제에서 A 합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원소의 합이 얼마다 69다 이렇게 제시가 된 거야. 그리고 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 합이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여기에 지금 7하고 13이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된 거야. 우리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A하고 B하고 A 교집합 B하고 A 합집합 B하고 관련된 원소 개수 구하는 게 그게 있었지.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된다? A의 원소 개수 더하기 B의 원소 개수 빼기 A
이렇게 하는 게 있었을 거야. 공식이 있었지, 그치? 이걸로 접근할 거거든?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에 각각 원소들이 있을 텐데 이 원소 합이 얼마나 100이다. 얘가 100이다. 그리고 이 A의 원소 합이 얼마나 69다. 쌤, 근데 A 교집합 B는 7하고 13 해서 20 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B의 전체 합은 어떻게 구하나? 이게 포인트가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3분의 x1 플러스 a, 3분의 x2 플러스 a 하면서 전체 합이 어떻게 될 거냐면 3분의로 묶었을 때 x1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x2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x6 플러스 a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다해? 다해 괜찮아? 안 괜찮아? 합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오케이? 오케이? 응. 근데 자 우리가 적어도 뭘 알고 있어? x1부터 x6까지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걸 알고 있어? 69가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a는 총 몇 개? a는 총 6개. 그리고 x1부터 x6까지 합이다 해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69 플러스 6a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3분의 1 나눠주게 되면은 정리하게 되면은 23 플러스 2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채우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냐면 a에 관해서 1차 방정식을 구하게 됨으로써 a 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 구하게 되면은 1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쌤 이게 과연 무슨 상관인가요?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 근데 이 원소를 하나하나 더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개수를 셈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거야. 우리가 이 합집합 두어 합집 그러니까 A하고 B의 합집합 원소 개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 A하고 B를 더했는데 여기가 중복됐으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 여기를 가운데를 뺀다 그거잖아. 근데 이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 합하고 이 구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상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A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질문이 있니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는 원소 개수가 아니라 뭐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쓰자고 하면은 SA인데 집합 A의 원소 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S 이렇게 임의로 썼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다해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됐어? 이거 좀 중요하다. 이거 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빈출 유형이 나오는 거는 저도 다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시연이하고 예은이 이해 안 되는 아마 여기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될 거야. 납득이 안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실제로 해볼까? 아마 여기 7, 13이 있고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여기에 무언가 뭐 이렇게 얘 이렇게 7하고 13 이렇다고 가정을 그치? 근데 봐봐 이 A 값 때문에 지금 A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 이 A 값 때문에 얘가 7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여기서부터 두 집합이 일단 별개로 가야 돼. 반드시 얘가 7이라고 해서 얘가 7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무언가 7하고 13이 되는 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자 지금 이 합집합 B의 모든 원소 개수를 구한다고 치면은 내가 합집합 B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원소가 이렇게 6개 있으니까 뭐
해서 70선 중복되는 거 빼고 나머지 3, 4, 5, 6하고 나머지 이렇게 원소 이렇게 더하게 될 거야. 근데 그 더하는 과정 자체가 이 합집합 B 원소개수 더하는 거 똑같아 그거야.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거 공식화하셔도 된다. 이거 공식화하셔도 된다. 공식화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10번. 이거는 우리 나이트셀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기억이 날까? 익숙해? 본 적 있어? 시험이하고 얘네들은 기억나? 나이트셀에 있었는데. 다행히 기억나? 있었다? 자, 오늘 진도는 참고로 오늘 빈줄 유형 집합 끝까지 18페이지까지 나갈 거고요. 자, 이거 나이트셀에는 어디에 있냐면 나이트셀에는 저기 103페이지 732번 103페이지 732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문제 이해를 위해서 그냥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이 12의 양의 약수의 수, 뭐 1, 2, 3, 뭐 4, 6, 12 이렇게 있는 거였지, 그치? 근데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각각 2, 4, 6에다가 2, 6, 12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2, 6, 교집합 이렇게 2, 6 원소 있는 거 알 수 있고 4하고 12 그리고 여기 나머지로 파악을 할까? 1에다가 3 요렇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다 파악을 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거든? 아마 다들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건 해석할 때 그냥 약간 나름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봐봐 좌변은 A 합집합 X를 한 어떤 집합 무언가고 얘 우변은 B 합집합 X를 한 무언가 집합이 될 거야. 근데 두 집합과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야. 여기가 중요하거든. 우리가 얘들아 지금 이 AB는 여기 AB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두 집합이 서로 같다를 얘기할 때 쓰는 조건이 있었는데 기억이 날까? A가 B에 포함이 되면서 A가 B에 포함이 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서로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게 있었을 거야. 그치? 기억이 나니? 그래서 각각 조건을 따져봤을 때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A 합집합 X를 했을 때 B 합집합 X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 집합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거를 따지봐. 근데 얘들아 다만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 집합 포함이 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먼저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얘는 이 집합은 여기 있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 가지고 만드는 게 여기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 집합이었어. 그치? 그리고 반대로 얘가 이 녀석을 포함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 포함시키는 그런 잡아먹는 관계가 됐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이거를 포함을 하려면은 자 A에는 지금 뭐가 있죠? A에는 2, 4, 6이 있어. 그리고 B에는 지금 뭐가 있어? 2, 6, 12가 있어. 근데 X가 뭔지는 아직 몰라. X가 아직 뭔지는 몰라. 근데 얘가 만약에 포함을 하려면은 적어도 이 B에는 없는 A에는 있는 요소 이거를 가져야 되지 않냐 그거야. 동의하니? 동의하니? 응. 4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뭔지 모르겠어 얘가. 지금 이 합집합 x 했을 때 이게 뭔지는 몰라. 근데 적어도 a에는 4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얘가 포함하려면 반드시 무언가 여기에 4가 있어야 된다 그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를 포함을 하려고 해. 근데 앞서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A에 있는 A에 없는 원소가 뭐니까 12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2, 6, 12가 있으니까 반드시 A가 12를 포함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4하고 12를 포함해야 된다 그런 원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나머지 2, 6, 1, 3, 2, 6에 대해서는 포함이 돼도 상관없고 포함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려면 각각의 원소 4하고 없는 원소들 4하고 12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거지. 그래서 얘는 반드시 포함을 하되 나머지는 선택하는 2, 1, 2, 3, 6은 선택하는 거야. x에 포함이 될지 안 포함이 될지 그거를 선택하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단연 x의 개수는 총 2에 사승해가지고 1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 여기 포인트 각각 4를 반드시 포함하고 1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얘 질문 있어? 없어? 할 거 지금 해도 돼. 괜찮아? 괜찮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번도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자, 이거는 문제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으면은 자, 이거를 성립하면서 이것 또한 만족을 해야 된다. 우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만약에 A 교집합 B가 무언가 내가 두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 연산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 그리고 내가 두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치는데 무언가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이거 자체가 즉 뭘 의미한다? A가 B에 포함이 된다. B가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이 조건을 보자마자 X가 반드시 A에 포함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X가 반드시 A 차집합 B를 포함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때 차집합 B의 원소는 어떻게 되니까 자 빼보면 어떻게 되니? 2하고 7이 겹치니까 3, 5, 11 이렇게 되니? 그리고 A의 원소는 어떻게 되니?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12 이렇게 됐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했니? X가 이 녀석을 포함하려면 은 반드시 여기 있는 원소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X가 A에 포함이 된다는 거는 여기 있는 원소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3하고 5하고 11을 반드시 가지면서 여기 A에 있는 원소 가지고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지 원소의 개수 남은 원소의 개수만큼 2의 거듭 제곱을 해줌으로써 가능한 x의 개수는 4개 2의 2제곱인 거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이 조건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봤을 때 반드시 포함하고 얘는 포함이 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원소 개수에서 여기 원소 개수를 뺀다 해서 2의 거듭제곱 해서 약간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도 별표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문제
무조건 해석하는 것부터 먼저야. 어렵다고 해서 한꺼번에 무언가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걸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일단 보니까 전체 집합의 k 이하의 자연수 배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k 값이 8이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치?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자. 자, 그리고 a가 지금 어떻게 줘졌니? m의 약수. 뭐 그래서 k 이하에다가 m의 약수. 그럼 만약에 k 값이 8이면 적어도 이 m의 약수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4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4의 약수하면은 1, 2, 3 이렇게 되는 집합 A일 거야. 아직은 몰라. 아직 몰라. 근데 집합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이거 보자마자 이것도 여러분 드모르간 이용해서 바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었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즉 내가 원과 전체 집합해서 A하고 B가 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모르는데 여기 바깥에 A 합집합 B 바깥 부분 이 녀석의 원소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거를 더하는 문제가 되겠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조건 가부터 보면은 자 B 차집합 A가 어떻게 주어졌니? 3, 5, 6이야. 3, 5, 6.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중요하죠. 이런 자 무언가 집합하고 여집합에 대해서 교집합 혹은 합집합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차집합 형태로 바꿔줘야 돼. 자, 이것도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드모르간 법칙 적용하면 되면은 내가 여집합 뽑아낸다 생각하라고 했어. 얘가 뭐가 하냐면 A 여집합에다가 교집합, 합집합 반대는 교집합에다가 B 여집합에서 여집합 뽑아낸 거. B 이렇게 됨으로써 즉 이거는 또 모아먹구나. B 차집합 A 어집합하고 같구나. 그러면 지금 봐봐. 지금 B 차집합 A의 원소 개수가 3개고 얘 바깥에 있는 게 9개. 그러면 전체 원소 개수를 몇 개라는 거 알 수 있어? 12개인 거 알 수 있지? 전체 원소 개수가 12개? 그 말인 즉슨 이 녀석의 원소 개수가 전부 다 12개니까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이 K가 얼마라는 거구나? 10이라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야. 조건 가리 이용해서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그거를 파악했죠. 자, 그 다음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서로 같다. 자, 여기 중요. 여기 지금 오늘 하다 보면은 원소 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뭔가 시그널이 많이 주어질 거야. 시그널이 많이 주어지는데 해석하는 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배워볼 거야. 지금 A의 원소 합하고 B의 원소 합이 서로 같대.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러면 여기 지금 공통된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잘 봐, 중요하다.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의 합이 서로 같다는 결론 내릴 수 있니? 내릴 수 있어? 못 내리겠어? 봐봐. 여기에 지금 이 조건 나의 말이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더했을 때 그리고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서로 같다는 거야. 근데 이 A 합하고 B 합의 공통된 부분 여기를 빼더라도 얘하고 얘 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봐봐. 지금 A가 두 부분이야. 1번하고 2번하고 3번 이렇게 있다면서 그러면 A 합은 1번에 있는 모든 원소하고 2번에 있는 모든 원소 이거를 더하는 걸 거야. 그치? B에 있는 원소는 2번에 있는 모든 원소하고 3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더할 거야. 근데 얘네가 지금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2번이 어차피 같으니까 얘네가 서로 같으려면은 얘네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동의? 동의? 시연이? 동의하는 거 맞아? 이은이 동의하니? 다혜는? 다혜 동의해? 1번하고 3번이 같아야 돼. A하고 B가 원소합이 같으려면. 그래. 그래서 여기 원소합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리고 3, 5, 6 다 더하면 얼마니까? 14니까 그러면 여기 원소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14
14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좋아. 자, 여기까지는 조건 다 해석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지금 이 A가 뭐의 약수라고 무언가의 약수래. 그치? 근데 이 3, 5, 6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지금 A의 원소 무언가 아직은 몰라. 하지만 적어도 뭘 알 수 있어? A가 3, 5, 6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걸 이건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M 후보를 한번 추론을 해볼 거거든. 자, 3, 5, 6을 약수로 갖지 않는데. 그러면 자, 먼저 3을 생각했을 때 M이 3이 될 수가 있니? 3이 될 수가 없지, 그치? 6이 될 수가 있을까? 없어. 그리고 9가 될 수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없지. 왜냐면 9가 뭘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3을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9 또한 포함을 시킬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K가 10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K 12까지 그럼 12도 가능하냐? N이 안 된다는 거 결론 낼 수가 있는 거야. 또 자 5를 생각했을 때 5가 될 수가 있냐 없냐? 없다. 또 10도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이제 남은 후보를 결정 지을 수가 있거든. 자, 12 이하의 자연수였으니까 12하고 11 일단 가능하고 그리고 8 가능하고 그리고 뭐 7에다가 뭐 4까지 뭐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 그치? 근데 자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한 차례 걸을 거냐면 여기 지금 A에 있는 모든 원소합이 여기 A 차집합 B에 있는 원소합이 적어도 14가 돼야 되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교집합에 있는 원소는 모르니까 적어도 A에 있는 원소합을 전부 다 더했을 때 약수의 합을 약수를 전부 다 더했을 때 적어도 얼마가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14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자 11의 약수는 어떻게 되니까 1하고 10이 되니까 근데 얘네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되니까 12가 되니까 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거야. 8은 자 8은 합이 어떻게 되니? 1, 2, 4, 8이니까 다 더하면 15니까 오 오케이 얘는 일단 되네. 그치? 7은 1하고 7이니까 얘는 안 되는데 그리고 4는 1, 2, 3가 턱없이 부족하지. 그리고 나머지 걔는 살펴볼 필요가 없어. 아 그래서 내가 N에 가능한 후보를 다 살펴봤을 때 가능한 게 뭐밖에 없구나 8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1, 2, 4, 8 했을 때 자 A 차집합 B 부분 여기가 지금 합이 14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겠어? 합을 얘를 어떻게 쪼개야겠니? 얘하고 얘하고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2, 4, 8 이렇게. 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구나? 나머지 하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 나머지 여기 있는 원소 고려를 하게 되면은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1, 2, 3, 4, 5, 6, 7, 8, 9, 11, 11, 12니까 얘네를 전부 다 더해준 게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얼마니? 33에다가 16 더하게 되면 얼마야? 40분이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언니 넘어가도 괜찮아? 얘는 졸았는데 졸았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아니면 어떻게? 시연이 저 질문할 때 지금 다시 들어보고. 그래? 알겠어. 그래서 거기 문제에다가 따로 적어주십시오. 이거는 추론 문제야. 추론이 어려워. 아마 수학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로 따지면 추론 문제가 될 것 같거든. 왜냐면 솔직히 계산은 너네가 중간중간에 실수만 안 하면은 어쨌든 밀어붙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먼저 파악하고 여기서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자, 13번은 이거는 비교적 이지한 문제. 자, 주어진 보기에서 항상 같은 집합, 그냥 보기 5개 중에서 5개를 뭔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을 했을 때 지금 여기는 이 녀석하고 같아지는 거 그거 찾으라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할 만한 뭐 주로 이용되는 성질이 우리 이런 거 있었지. 무언가 A하고 B에 대해서 차집합을 했을 때 자, 예준아, 둘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었다? 얘가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바꾸는 거 아마 이런 게 좀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약간 동대 법칙 그리고 드모르가 이거를 전부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이렇게 바꾸는 게 상체가 아니야. 이거는 보면서 얘기를 할게. 자, 1번 먼저 보면은 비교집합 C에다가 교집합 여집합이야.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1번을 바꾸게 되면은 비교집합 C에다가 차집합 A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바로 파악할 수 있지. 여기 교집합 비교집합 C에서 뭘 뺀 거구나. A하고 겹치는 부분 여기를 뺀 거구나. 그래서 여기 영역일 텐데 지금 주어진 보기하고 그림하고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2번은 바로 파악할게요. 이건 뭐야? A 교집합 C에서 B를 뺀 거야. A 교집합 C 여기서 B를 뺀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되는 건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근데 나머지도 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3번 같은 경우 자, 이것도 살짝 팁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차집합에다가 여집합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때는 차집합을 이걸 이용해서 바꿔주는 게 좀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B에다가 교집합에다가 A 교집합 C 지금 여집합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전체에 또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집합 하면은 자기 자신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야? 자, 교집합 이거 굳이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연산계가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보자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A하고 B하고 C에 전부 다 겹치는 부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걸 거야. 여기가 지금 3번에 해당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4번도 바꿔주자. 4번도 바꿔주면 어떻게 되니? B에다가 교집합에다가 A 합집합 C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뭐 얘를 굳이 전개를 해도 되지만 그냥 파악을 해보자. A 합집합 C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B하고 겹치는 부분이 이거 찾는 거야.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라는 거 알 수 있어? 여기구나. 여기 하트 모양 하트 다이 하트 하트 뭔가 하트 모양 같지 않지?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자, 이것도 뭐 이대로 파악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기왕이면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형태였어. 뭔가 이렇게 조집합에 대해서 여집합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드모로만 이용해서 묶자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묶게 되면 어떻게 된다? A에다가 교집합에다가 B에다가 자, 교집합 뒤집어 주셔야죠. 합집합에다가 C에다가 여집합. 그러면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또 이건 어떻게 된다? A에서 뭘 빼기 B 합집합 C를 뺀 거.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는 거 파악을 할 수 있겠어? A에서 B 합집합 C를 뺀다. A에서 B 합집합 C를 뺀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거기 5번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와 더불어서 자주 이용되는 성질이 또 있는데 소개하기 앞서서
만약에 A가 B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A 교집합 B를 했을 때 뭐가 그대로 나온다? 작은 게 그대로 나온다 했어. 그리고 A 합집합 B를 했을 때 큰 게 그대로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뭔가 포함이 되고 포함을 하고 작은 거 큰 거를 생각했을 때 교집합을 했을 때 작은 게 그대로 나오고 합집합을 했을 때 큰 게 그대로 나온다. 이게 좀 유용하게 쓰이거든. 자,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은 그냥 차집합 이걸 바꿔주면 충분할 것 같아. 어떻게 되니? A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에다가 B 여집합 이렇게 될 거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주어진 모면을 고려를 했을 때 뭘 하는 거? 드모르간 법칙 적용하는 거 아닐 수 있겠지.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은 A에다가 B 전체 여집합 되니까 주어진 모면하고 지금 서로 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니은이 조금 낯설 수 있거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차집합 기호가 연속으로 2개 나오는 건 처음 봤을 거야.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 이거는요. 요렇게 앞에 거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거 먼저 해주면 돼. 그래서 자, A 차집합 B는 일단 어떻게 되니까 A 교집합의 B 여집합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차집합 C를 한 거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 교집합에다가 C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은 교집합 같은 연산 기호에 대해서 괄호를 어떤 순서대로 두는지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만약에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하고 뭘 해서 드모르간 법칙 적용해서 A 교집합에다가 자 묶게 되면은 B에다가 합집합에다가 C에다가 전체 여집합 하니까 이게 뭐구나. A 차집합 B 합집합 시그마.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우변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A 차집합 B 교집합 시그마. 서로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지금 자 봐, A에서 B를 빼고 또 C를 빼는 거야. 우리가 그 집합에서 차집합하는 게 뭐였어? 공통부분 이렇게 날려먹는 거였잖아. 그치? 공통부분만 빼는 거였잖아. 즉 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디 날리기? B하고 겹치는 부분 여기 날려주기. 그리고 C하고 겹치는 부분 날려주기 하게 되면은 뭐만 남는다는 거야? 여기만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거를 통해서 주어진 우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같이 비교를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디귿도 저거가 뭐가 좀 복잡하다, 그치? 근데 자 여기서 이 차집합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바꿔주겠습니다. 교집합 C로 바꿔줄게. 교집합 여집합. 자 그러면 먼저 A 교집합이다가 자 아래 거 어떻게 됩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될 것 같아. 여집합에다가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전체 합집합 해서 B 차집합 A, B 교집합 A 여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했을 때 자 여기도 지금 여기 어쨌든 안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바깥에는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즉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A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 건데 자 먼저 오른쪽 거 먼저 볼게. 시연아 이거 결과 어떻게 되니?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B하고 공집합을 교집합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됐어? 어차피 공집합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전체 결과가 뭐가 될 테니까 공집합이 될 거야. 그치? 근데 무언가 하고 공집합하고 합칠 거야. 근데 공집합은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언제나 가장 작은 집합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생각을 하면은 얘가 어차피 가장 작을 테니까 어쨌든
5가 된다는 건 어차피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못 주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간단히 할 건데, 근데 여기가 자 드모르만 적용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니? A 교집합에다가 B 여집합에 합집합에 A 이렇게 된다. 그쵸? 그래서 자 이거 뭐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일단 분배 법칙 적용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A 교집합 B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A 교집합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기 자신 교집합하면 어차피 A가 되는 거니까 근데 자 얘들아 여기서 또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또 분배 법칙을 할 거야. 그치? 근데 하게 되면은 여기는 또 자기 자신 이렇게 A 나오니까 뭐하고 똑같아? 여기하고 똑같아.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기존에 뭐였죠? A 교집합 B 차집합 A 이거였어. 그치? 잠시만. 미안하다. 자, 여기서 지금 결과가 A가 되는 게 파악이 됐잖아.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러니? 이거는 A 차집합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면 어차피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A 차집합하고 A 둘 중에 포함하는 거 보이니? 누가 누구를 포함하니? 얘다. 누가 누구를 포함해? A 차집합하고 A 중에서. A 차집합하고 A 중에서 누가 누구를 포함하니? A가 포함을 해서 합집합했을 때 얘가 얘를 포함한다. 그러면 큰 녀석이 결과로 나온다. 이렇게 그 쳇바퀴 굴레에서 탈출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혹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자 그럼 결국에 얘들아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도 지금 가만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A에서 지금 뭘 빼는 거야? A 차집합 A를 빼는 거야. 미안해. B 차집합 A를 빼는 거잖아. A에서 B 차집합 A를 뺀 거야. 근데 겹친 게 있어 없어? 겹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빼는 게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바로 그대로 이렇게 A 나온 거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여러분이 그냥 그 분배 법칙 이용하는 거 그거는 이제 괜찮을 거야. 그거는 좀 적응이 될 거거든. 그래서 약간 간성적으로 뭔가 교집합, 합집합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분배법칙 할 텐데 근데 아까도 봤듯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봤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돌아가봐야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 포함한 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주 등장하는 게 차집합이 항상,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항상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또 이게 있어. 이거 성립합니까? 항상 성립해?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해. 왜? A 합집합 B는 얘 전체고 A는 0이잖아. 그치? 그러면 A, B 그 관계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것도 꽤나 이런 유형하고 똑같은 거거든? A 교집합에다가 A 합집합 B 했을 때 아마 이것도 지금 이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이 악의 수단고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여기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얘가 얘를 포함하니까 얘는 바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냥 A가 되겠구나. 왜? 교집합했을 때 작은 녀석이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5번까지만 하고 15번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옳은 것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를 안 집어넣었네? 아니, 저기 없잖아. 자, 이 문제는 먼저 딱 보자마자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좌변 굉장히 복잡해서 이거를 간단히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자, 근데 간단히 하기 이전에 자, 어떻게 해볼까? 먼저 차집합 보이니까 저거 먼저 바꿔줄까? 자,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에다가 교집합, 그리고 안에 거 바꿔주면은 B 교집합, A 여집합에다가 전체 여집합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가는 적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 먼저 적게 되면은 B에다가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다가 A 이렇게 바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혹시 보이는 게 있을까? 보이는 게 지금 당장 이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합집합 비여집합과 비여집합 합집합 이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구나. 분배법칙 이용해서 묶을 수가 있구나. 가능하겠지. 그래서 묶게 되면은 비여집합 합집합 이렇게 묶게 되면은 A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에다가 A 이렇게 되면 이거 아마 안 익숙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분배법칙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이게 안 익숙할 거야. 중간에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반대로 얘를 전개를 해서 내가 올바르게 이렇게 묶었나 그거 한번 검토해봐. 알겠지? 자, 그래서 근데 이해주나? 이거 어떻게 된다? 불만이다. 근데 공집합하고 비여집합의 합집합인데 둘 중에 어떤 거? 공집합은 항상 작으니까 이 녀석의 결과는 항상 뭐가 나오겠구나? 비여집합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좌변을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저 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여집합에다가 A 이게 서로 같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이거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언제 소개를 해드렸냐면 우리 수 연산 수 체계 중에서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 서로 겹친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 더했을 때 뭐가 된다? 합쳤을 때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형태 있었어, 그렇지? 전혀 낯선 형태는 아니야.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 자, A가 B를 포함이 되냐? 아니죠. B가 A에 포함이 되냐? 이것도 아니고. 자, 이건 뭐니? A에서 B를 뺐을 때, A에서 B를 뺐을 때 B가 되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냥 A가 나야죠. 애초에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A에서 B를 빼게 된다면 A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고치라고 하면은 얘가 A가 되는 그런 거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4번 옳죠? A하고 B를 전부 다 합쳤을 때 어떻게 될 거? 전체 집합 되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4번에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고요. A하고 교집합 B A 교집합 B 없습니다. 그쵸? 공집합이니까 만약에
도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집합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원소합 관련해서 원소합 관련해서 그걸 좀 얘기를 좀 더 해주려고 하거든. 자, 먼저 원소 개수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자. 원소 개수 구하는 거. 여기 있는 원소가 있다 쳐. 1번 영역. 1번 영역이 여기 지금 A 차십 파티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 무언가가 있을 거야. 개수는 몰라. 3번에도 무언가가 원소가 막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때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얘가 번호를 매기게 되면은 A 합집합 B 여기 전체니까 1번, 2번, 3번 더했을 때 라고 했잖아. 그치? 해서 A의 원소 개수 B의 원소 개수를 더하는 거야. 근데 각각이 일단 어떻게 되니까 각각이 A는 1번하고 2번이 되고요. 그리고 B는 어떻게 되니까 2번하고 3번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좌변은 1, 2, 3이야. 근데 우리는 일단 봤을 때 1, 2, 2, 3이야. 그러면 서로가 같아지려면은 뭘 빼야 되는가? 2를 한 번 더 빼야 된다. 즉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그거를 빼야 되는구나. 그거를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뭘 뺀다?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뺀으로써 최종적으로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한다. 이걸 했었지, 그치? 근데 이게 자 아까 요런 표현 썼었죠? 여기 있는 원집합의 원소 전부 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내가 A 합집합 B에 뭔가 원소가 있을 거야. 뭔가 원소가 이렇게 똥똥똥똥 똥똥똥똥 똥똥 계속 똥똥할 거니까 똥 약간 간단해. 그러면 얘들아 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 합 자체가 얘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그게 1, 2, 3에 있는 이 원소 전부 합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더했어. 그게 1번, 2번 더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더하는 거. 얘 더하는 거 있잖아. 근데 더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원소 전부 다 더하는 거하고 여기 있는 원소 전부 다 더하다 보니까 5가 2번 더해지는 거야. 얘가 2번 더해졌다 해서 이 합집합이 되려면 즉 뭘 빼야 되는가? 고집합에 있는 원소를 빼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야. 그래서 이거나 논리 자체가 똑같아. 그치? 논리 자체가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배수와 관련된 유형 중에 라이트스도 있었죠?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날까요? 예린아, 시연이, 다혜, 배수 기억나? 예준이? 기억나 안 나?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AK라고 해서 AK를 지금 어떻게 정의를 내린 거야? K의 배수가 되는 집합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뭔지 몰라. n의 배수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집합도 어떻게 표현한다? an 이렇게 표현해준다. 근데 얘들아 배수로 등장할 때도 있고 약수로 등장할 때도 있어. 근데 반드시 이 교집합 형태 무조건 이걸 듣고 싶죠. 무조건. 왜? 이게 교집합이라는 게 즉 뭐였어 얘들아? 두 집합의 공통, 즉 m의 배수하고 n의 배수의 공통 뭐야? 얘가 즉 뭐 따지는 거냐면 m과 n의
공배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또 무언가 어떤 A에다가 무언가 형태로 표현하게 됐을 때 얘가 또 뭐가 되냐면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어.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A3하고 A4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야?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 그 집합의 공통 원소를 찾겠다 그거잖아. 교집합이니까, 그치? 그치? 그때 걔를 무언가 A에서 이 집합으로 표현할 텐데 여기는 지금 3, 6, 9, 1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뭐야? 4, 8, 1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뭐야? 12를 시작으로 12의 배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걔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AK는 X가 X는 K의 배수라고 하는 이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가 와야 될 게 12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수든 약수든 교집합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자 분배 법칙을 고려하기 이전에 무언가 A12하고 A24의 합집합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교집합 이거를 반드시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야. 이건 반드시야. 그래서 분배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A 교집합 A12에다가 합집합에다가 A8에다가 어떻게 되니? 교집합 A24 이렇게 될 거야. 자, 다혜야. 8과 12의 최소 공배수 어떻게 되니? 8과 12의 최소 공배수 어떻게 되니? 얘가 8과 12의 최소 공배수 어떻게 되니? 예, 그러면은 A24 요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랑 A8하고 A24 8과 24의 최소 공배수는 뭐니? 예, A24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얘는 뭘 물어보는 건가? A24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이 24에 지금 뭘 물어본가? 원소 개수. 이거의 원소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요령이 등장합니다. 내가 A24를 원소 날법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될 텐데 자 전체 합이 오니까 얘들아 여기서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미만이야 100 포함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실수하지 마 진짜. 자 일단 뭐가 포함이 되겠어? 24가 포함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이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100보다 아주 약간 작은 24의 배수 뭐 있니? 96. 좋습니다. 근데 자 24는요 1 곱하기 24고요 96은 뭐 곱하기 96이니? 4니? 4 맞아? 4 곱하기 24니까 얘의 원소 개수는 총 몇 개다? 4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각 무슨 말이냐면 24, 48, 72, 96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끝과 끝만 파악해서 넘버를 매겼을 때 1, 4 되면은 총 몇 개구나? 4개구나.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반드시 교집합으로 만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문제 흐름을 봤을 때 교집합해서 무언가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였어. 간단히 하는 거였어. 이 간단히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자, 이거는 집합 문제지만 집합 문제의 탈을 쓰고 있는 부등식 문제입니다. 부등식. 자, 문제 먼저 파악을 했을 때 일단 A가 2차 부등식이니까 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니까 x-5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부등식으로 표현하게 될 텐데 a는 어떻게 되냐? a 마이너스 2. 자,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해 주셔야 되죠. 얘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a야. 부등식인데 약간 벤 다이어그램처럼 푸는 문제처럼 될 것 같아. b는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이거 구하는 거야. 그치?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수. 직합이었죠. 자, 이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등장하는 실수 전체는 반드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수직선 위에 반드시 대응되는 수직선 위에 반드시 표현할 수 있다. 즉, 이 전체가 전체 측정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A 차집합 B. A 차집합 B가 지금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색깔을 다른 걸로 할까요? 자, 이거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줬어. 얘가 지금 뭐라고 했더라? A 차집합 B라고. 자, A 차집합 B를 생각을 했을 때 A 차집합 B는 뭐니까 A에서 뭘 뺀 거야? A랑 겹치는 B 부분을 뺀 거야. 그치? 그러면 B는 적어도 여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돼야겠구나? 요렇게 돼야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 왼쪽 부분은 우리가 몰라.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돼가지고 뺐을 때 어쨌든 A 차집합 B가 나온다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뭐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된다? 전체가 된다를 고려를 하면은 여기는 이게 아니라 요렇게 이렇게가 지금 B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둘이 조건 다에 대해서 충족한지 확인해봐. A에서 B를 뺐을 때 A에서 B를 뺐을 때 이렇게 A 차집합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A하고 B를 합쳤을 때 전체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값, B값 각각 마이너스 2하고 4으로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부등식 문제야, 부등식 문제. 자, 18번 별표 3개. 얘도 사실 나는 이게 좀 더 최저 인출이 쉽긴 해. 자주 나와 얘도. 다 자주 나오는 혜택이긴 해. 다 자주 나와. 자,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 각각 뭐 0에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 문제 포인트 지금 내가 적어도 A에 있는 원소는 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0을 구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 그치? 나머지는 A 값에 따라서 무언가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녀석이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B에 있는 원소는 적어도 마이너스 2하고 0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하고 B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딱히 필요 없긴 한데 처음에 문제 파악을 위해서 그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것도 꽤나 익숙하시죠? 이거 뭐였어? 이게 따로 이름이 있었죠? 대칭 차집합 라고 따로 이름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B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원소가 뭐가 있다는 거야? 4하고 5가 있다는 거야. 맞아. 자,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를 고려를 했을 때 일단은 0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아. 0이 일단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자,
마이너스 2의 위치를 정해 주셔야 된다.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을까? 예준이 1번, 2번, 3번 어디 있을까? 2번에 있어야 된다는 거 보여? 보이니? 이해니? 시간이 보여? 다해. 봐봐. 4, 5가 여기 위치하지. 근데 4, 5가 5, 4가 될지 4, 5가 될지 그거는 몰라. 그치? 근데 이것만 생각을 하자고. 지금 B가 지금 적어도 마이너스 2하고 0을 원소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0이 여기, 아니 미안해.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 확정이야.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 지금. 그러면 자 내가 여기까지 추론을 했을 때 여기까지 파악했을 때 적어도 A의 원소가 뭐를 포함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를 포함해야 되지. 포함해야 되지. 동의하니? 동의하니? 마이너스 2를 포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A 알 수 없는 이 원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뭐가 돼야 되는구나.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A-3이 모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두 번째 A제곱 미안해 3A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거 A값 나오니? 실수 A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얘는 두 번째는 거들떠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A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A값에 대해서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따졌었냐면 자, 얘 만족하는 A값 어떻게 되니까? 이때 A값의 1이니까 이 구한 A값을 다시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집합 A의 원소는 어떻게 되니까? 0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B는 자 마이너스 2에다가 0에다가 1 대입해봐. 어떻게 되니? 5 이렇게 되니까 저 대칭 차집합을 합쳤을 때 4하고 5 해서 문제의 조건 충족한다.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A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지만 만약에 A값이 구해진다고 하면은 이 A값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문제 조건하고 부합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A값은 얼마나 구할 수 있다?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B는 뭐니? 집합 A의 모든 원소 합계. 그러면 여기서 합 구하게 되면 B는 얼마나 구할 수 있어? B는 2라는 거 구할 수 있을까? A하고 B 더했을 때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나이트센 잠깐 펴볼까? 어디를 피시냐면 어디였지? 잠시만. 연산이 아닌가? 연산인데 연산이 어디 있었더라? 저기다. 101페이지.
101페이지에서 거기 지금 지금 여기 있는 나와 똑같은 문제가 그 뒤에 102페이지 720번이고요. 720번. 그리고 비슷한 걸로 쉬운 걸로다가 717번하고 719번 풀어볼게요. 진짜 자주 나와서 이거. 자주 나와서. 자, 먼저 717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A에다가 그리고 B가 1에다가 4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뭘 준 거냐면 A 교집합 B에 대한 정보를 줬어. 근데 얘가 2하고 5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자, 익숙해지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 필요 없는 문제야. 근데 자, 내가 무언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적어도 교집합의 원소가 2하고 5인 거니까 2하고 5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치? 근데 이거 자체가 얘들아 A가 2, 5를 원소로 가지고 B가 2, 5를 원소로 가진다 그 얘기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알 수 없는 이 녀석 얘가 적어도 뭐가 되어야겠구나 5가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알 수 없는 이 녀석 얘가 적어도 뭐가 되어야겠구나 2가 되어야겠구나. 왜? A하고 B가 각각 2하고 5를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푸시는 거고요. 교집합으로 주어질 때가 있고 719번. 이게 이 문제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뭘 해야 될지 보일 거거든? 자, 719번입니다. 얘는 이번에는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A 합집합 B에 대해서 주어진 거야. A 합집합 B에 대해서 0, 2, 3, 5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치?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게 이해가 있어요. A하고 B가 반드시 어디에 포함이 된다? 반드시 A 합집합 B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 포함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A 합집합 B는 반드시 A하고 B는 원소를 가져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원소들이 위치를 추적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잘 봐. 여기 0하고 2가 있으니까 0하고 2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치?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으니까 3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야. 근데 이 5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거야. 얘가 5가 될 수도 있고 얘가 5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5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여기에 지금 5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지금 5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5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케이스가 나뉘겠죠. 얘가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야. 반드시 둘 다 5가 되라는 보장은 없어.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나뉜 건데요. 자, 첫 번째 A 플러스 3이 5일 때 이때 A 값은 어떻게 된다?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 값 2를 여기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해준다. 그러면 자 A는 일단 0, 2, 5 그리고 얘는 3, 5가 되니까 합집합 되는 거 만족하잖아? 그럼 얘는 오케이 너 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걸 보여줄게. 자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다가 A 제곱 플러스 1이 5이다. 그러면 A 값으로 가능한 게 뭐하고 뭐가 있으니까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근데 A가 2일 때는 우리가 방금 위에서 확인했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확인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봐. 그러면 A가 어떻게 될까? 자 집합 A는 어떻게 되죠? 0, 1, 2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이미 이거 자체가 글러먹는 거야. 왜? A가 지금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은 합집합을 했을 때도 여기 지금 1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진짜 다 해봐. 3하고 5 이렇게 될 거야. 봐봐. 합집합했을 때 어떻게 되냐? 0, 1, 2, 3, 5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저 합집합하고 일치를 하니?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이 녀석은 글러먹은 녀석 값이라서 A가 2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 유형은 완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주어진 이 연산의 취해서 나오는 그 집합의 원소 형태가 교집합이냐 합집합이냐 그리고 대칭차 집합 A차 집합 B, B차 집합 A의 합집합이냐 이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다 맥락은 난이도만 조금 달라질 뿐 맥락 자체는 다 똑같아. 그치? 맥락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아. 자, 19번. 그리고 이 원소 합 관련된 거는 얘들아 내가 특강 때 안 했어. 그렇지? 그래서 지금 당장 보는 거 낯설어서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원소 개수 파악하는 거하고 그 메커니즘 자체가 똑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얘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1, 3, 9, 12, 27, 48. 뭐 하나씩 다 맥락 없는 수네겠지. 뭐 이런 것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자 A하고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의 모든 원소 합의 자 이거 중요하다. 최소값. 자 이거는 제가 수치를 강조드렸죠. 최소값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의 결과가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거 하나 고르는 거야. 여러 개 나오는 거 진정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자 여기서도 제가 앞서 수업 시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거 보면은 얘들아 뭐 바꾸는 거 생각하고 드모르간 적용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무언가 집합에다가 여집합 형태인데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드모르간 적용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면 드모르간 적용하게 되면은 자 바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B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이니? B차집합 A의 여집합 모든 원소 합하고 B차집합 A의 모든 원소 합 간의 관계를 지금 준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전체 집합 해가지고 A하고 B를 이렇게 있다 치면은 지금 여기가 B 차집합 A고 B 차집합 A는 여기 바깥이 이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 합하고 여기 나머지 합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합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랑 똑같냐면 얘들아 우리가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어떻게 구하니? 전체 집합에서 뭘 빼는 걸로? A의 원소 개수를 빼는 걸로 구하잖아. 그치? 근데 얘 일부러 이해하시게 그냥 두고 보라고. A의 원소 개수 구하는 거하고 여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거 얘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가 즉 뭐가 된다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당연한 변화이지만 이렇게 한번 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합하고 여기 전체 합 몇 배 차이? 9배 차이래. 자, 근데 전체 집합이 지금 자 1, 3, 9, 12, 27, 48이죠. 쟤네 다 더하면 어떻게 되니? 다 더하면 얼마야? 100이래. 얘네가 다 더했을 때 100이래. 근데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파악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정석으로 따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B 차집합 A의 원소 합이 K라고 치면은 여기 바깥에 있는 거는 9배이므로 합이 얼마나 된다는 거야? 합이 얘가 9K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9K하고 K 더했을 때 100이 된다는 거니까 즉 여기 있는 합은 얼마나 건가? 10이라는 거구나. 맞지? 그치? 그러면 문제 다 푼 거야. 진짜. 봐봐. 지금 저 1, 3, 9, 12, 27, 48 여기에 원소를 배치를 할 건데 여기 원소 합이 10이 되는 경우 자 저기서 숫자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 예준아 숫자 어떻게 골라야 될까? 여기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가 뭐밖에 없어? 1, 9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 원소가 1하고 9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5개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적어도 원소 개수가 몇 개라는 거구나? 3개라는 거구나. 근데 아까 문제에서 얘기한 게 지금 여기 A 원소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가능한 한 여기가 지금 최소가 되게끔 하는 전부 다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근데 3개 가지고 최소를 만든다 그게 되는 거야. 그러면 1, 9를 제외한 32, 27, 48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최소가 된다.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얘들아? 뭔지 몰라. 여기가 뭔지 몰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3하고 12하고 27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최소가 되려면. 그치? 가장 작은 3개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가 얼마? 42니? 정답은 4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최대값을 물어봤어. 최대값. 그럼 어떻게 골라주면 되겠어? 12, 27, 48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지, 그치? 괜찮아? 안 괜찮아? 알겠어. 자, 20번. 자, 이거를 비슷하다면은 20번하고 22번이 서로 좀 비슷한 문제가 될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집합으로 해석을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서 주어진 문장 일단 5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가 아닌 이거를 지금 개수를 파악을 하는 그런 문제거든. 근데 자 100 미만의 자연수 그러면 여기서 5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얘가 즉 뭐구나 전체 집합이 되겠구나 이거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 5의 배수가 아니다. 얘들아 5의 배수가 아닌 거 고를래? 찾을래? 아니면 5의 배수가 되는 걸 찾을래? 아닌 거. 그치 청개구리 아니지 그치? 왜? 5의 배수 개수 파악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뭐구나. 만약에 내가 집합 A를 5의 배수라고 했을 때 정의를 내렸을 때 얘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건가? A 여집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그리고 자, B가 아마 오늘 약간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자, 얘도 똑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도 이게 아닌 거니까 사실상 뭐라는 거야? 비여집합에 대한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야. 뭐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얘도 아니고 AND잖아.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근데 더불어서 제가 이런 집합 연산 형태로 등장하면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장 드렸습니까? 자, 그렇지. 그 중에는 보시면은 사실상 이게 뭐 하는 거구나. A형 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다 구해가지고 전체 집합 원소 개수에서 빼줌으로써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등장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떠올려요. 바로. 나는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어떻게 구했지? A의 원소 개수, B의 원소 개수 빼기 얼마야? A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므로써
구할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각각 일단 A하고 B 원소개수를 먼저 배울 건데, 자, 여기서도 요령입니다. 일단 만족하는 원소를 파악을 했을 때 O 일단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값 고려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하나 일일이 쓰는 거 아니야. 끝값 100 미만, 아주 100보다 약간 작은, 바로 다음으로 작은 O의 배수값 얼마니? 95잖아. 그치? 100 아니야. 이거 중요하다. 100 이하지 100 미만이지. 여기서 실수하지 마. 에이, 실수 안 하나? 누가 저걸 실수해? 그 표정이. 내가 다 그랬어. 내가 다 그랬어. 뭐야? 표정 봤어? 방식 약간 95죠. 자, 여기서 개수 세는 거 아니라고 했어. 5는 뭐니까 1 곱하기 5니까 95는 뭐니까 19 곱하기 5니까 총 몇 개구나? 총 19개구나.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얘가 지금 좀 저기 거시기 할 텐데 이런 게 있어. 방법은 여러 가지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K는 뭐다? K는 정수.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그냥 여기 자연스러워 하게 되면은 K는 1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 하게 되면 13, 22, 32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지금 뭐가 빠졌어? 4가 빠졌지, 그치?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뭐 서술을까지 고려를 하면은 여기 정수 이렇게 정수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시작이 얘가 지금 어디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 4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100보다 아주 약간 작은. 자, 이거 9로 나눴을 때 4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9의 배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9의 배수. 자, 100보다 아주 약간 작은 9의 배수 뭐있니? 근데 99 플러스 4라고 되면 100을 넘어가잖아. 그럼 90보다 다음으로 작은 94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개수 세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는 뭐니까 9 곱하기 0 플러스 4니까, 그리고 94는 뭐니까 9 곱하기 10 플러스 4니까, 그러면 0부터 10이니까 총 시험아 몇 개? 야? 0부터라니까? 그치. 11개가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나왔습니다. 교집합을 찾을 건데,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근데 직접 찾는 것도 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노가다고 비효율적일 뿐이지 방법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 맞지? 근데 효율적으로 찾을 거거든? 효율적으로. 자, 아까 지금 이 녀석 있죠? 9K 플러스 4에서 4부터 94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봐봐. 그냥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 얘가 이론 자체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정수론이라고 대학교 수학과정 2학년인가 3학년 그 과정 중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마. 이해할 필요 없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 K를요 쪼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쪼갤 거냐면 얘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1, 2, 3, 4인 거 이렇게 나눌 거야. 왜 5의 배수야?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5로 나눴을 때 뭐라고? 5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가 0, 1, 2, 3, 4인 거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이때 봐봐. 일단 이 포맷 자체가 집합 B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싶은 거야? 집합 B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집합 A, 5의 배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걸 찾고 싶은 거잖아. 0을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했을 때 5의 배수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1 대입해봐. 9 플러스 4, 5의 배수니? 아니야. 0 대입했을 때도 0 플러스 4니까 그것도 5의 배수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2 대입했을 때 9 곱하기 2 플러스 4니까 얼마야? 22지. 5의 배수 아닙니다. 자, 3 대입했으면 어떻게 되죠? 27 더하기 4니까 안 되지, 그치? 4 대입했으면 어떻게 되니? 36 더하기 4에서 40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이 다음 숫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5로 나눈 나머지 4 다음에 5가 이어서 올 거냐? 9가 이어서 올 겁니다. 왜? 뭐냐면 얘가 이번 자체가 뭐냐면 봐봐. 자연수를 5로 나눈 나머지로다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0, 1, 2, 3, 4에다가 4 하면 뭐겠어? 5에다가 6에다가 7에다가 8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나머지에 대해서 살피면은 어차피 얘네도 안 된다 그 이론이야. 그냥 이론 자체가 그래. 그래서 4하고 9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때 만족하는 K는 2K일 거야. 그치? 그러면 적어도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0부터 10까지니까 이 다음 9 다음에 올 숫자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몇 개다? 총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30이라고 2 빼게 되면 얘는 몇 개? 28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8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얘도 뺄 때 뭐에서 빼야겠어? 전체 식합 개수 원소 개수 99에서 28을 뺐을 때 즉 얼마가 된다? 71이 된다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은 뭐 여차저차 포인트만 짚어주면은 이거 전체 세는 거 아니라고 했어. 넘버링 매겨가지고 그냥 끝과 끝값을 구해서 개수 파악하기. 그렇지? 9K 플러스 4도 어찌됐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교집합 이것만 조금 까다로워거든? 교집합 이것만 좀 까다로울 거야. 그래서 이거는 9K 플러스 4에서 5로 난 나머지 0, 1, 2, 3, 4 각각 먼저 대입을 했을 때 5의 배수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왜? 얘를 만족하면서 5의 배수가 동시에 만족하는 그 경우를 찾는 거니까. 근데 0, 1, 2, 3, 4 했을 때 3을 됐으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올 거는 또 뭐다? 이거에다가 5를 더한 9 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아마 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A 교집합 B 이거 꺼낸 거. 근데 설령 아마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까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보통 그냥 9의 배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좀 쉽게 나오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자, 이것도 너무 자주 봤죠, 이것도 이제. 이게 아까 그러니까 배경 자체는 아까 정수론이라고 했잖아. 이게 집합이 개념 자체가 너무 쉬워, 그렇지?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어찌저찌 좀 이것저것 끌어당겨서 이렇게 내는 그런 문제가 좀 등장을 합니다. 자,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 원소개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A 합집합 B라고 하는 이 집합은 반드시 전체의 포함이 돼야 되고요. 포함이 돼야 되고 반드시 A 혹은
둘 다지. A하고 B를 포함하는 그런 집합입니다. 그런 집합. 그러다 보니 이 원소 개수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적어도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A 혹은 B의 원소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A, B 둘 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었어? 아니었어. A하고 B 둘 중에 어떤 거? 큰 거 가져가는 거였어. 큰 거에서 이렇게. 왜 그 최소값의 바운더리가 이렇게로 정해지냐? 만약에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A하고 똑같다고 쳐봐. 얘가 9가 됐다고 쳐봐. 근데 A 합집합 B는 B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데 얘 지금 원소 개수가 어떻게 되는데 17개야. 근데 그러면 여기는 집합 원소 개수 17개다가 여기는 집합 원소 개수 9개야. 9개가 17개로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큰 거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때가 뭐고? 이때가 최대. 그리고 이때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등장을 합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 원소 개수 더하기 B 원소 개수 빼기 고집합의 원소 개수. 이게 지금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9, 17 A하고 B의 원소 개수 이건 이미 주어진 거야. 무슨 소리냐면 얘는 지금 고정이라는 거야. 값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 불변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안다 모른다. 값이 변한다는 거야. 최대값이 있고요. 최소값이 있어. 얘들아, 지금 이게 이렇게 보니까 조금 눈에 안 들어서 그렇지 얘를 이양시킨다 시킬게. 쳐볼게.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하고 A 고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더한 거는 뭐와 같다는가? A 원소 개수하고 B 원소 개수를 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지금 우변에 있는 값은 26으로 고정이야, 고정. 변하지 않는다. 불변. 그러면 여기 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값 또한 변하게 될 텐데, 얘가 최대일 때 얘는 뭐라는 거야? 최소가 된다는 거야. 최소. 반대로 얘가 최소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용되는 논리가 얘가 최대가 될 때 뭐가 된다? 얘가 최소가 된다. 쟤가 최소가 될 때 여기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이고 25개. 왜? 이때 지금 값이 얼마니까? 25니까. 그리고 여기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니까? 17개니까. 그래서 이때 값이 얼마구나? 17구나. 근데 불변값, 고정된 값이 얼마니까? 26이니까. 그러면 이때 값이 얼마가 돼야 되나? 최소값이 1이 돼야 되는구나. 최대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구나? 얼마가 돼야 돼? 나 계산 못해, 예준아. 어떻게 돼? 9야? 그래서 최대 최소값과 9하고 1 해서 둘이 더했을 때 얼마? 10 되는 거 배로 늘릴 수 있겠죠.
이 논리 굉장히 많이 썼어. 이제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앞에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을 거야. 근데 얘가 최대가 될 때 왜 얘는 최소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될 때 왜 얘는 최대가 돼야 되냐? 이거 생각해 보시죠. 이거. 생각해봐. 알겠지? 22번까지 마치고 쉬겠습니다. 기뻐? 기쁘지 않아? 더 할까? 그거 아니야? 지원이 괜찮지? 괜찮니? 쉬어. 이거는 바로 할게요. 자, 야구와 축구. 야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근데 자,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다?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38명이다. 그 뜻은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구나? 38개구나. 또 축구를 좋아하는 회원이 44명이라는 거는 B의 원소 개수가 몇 개라는 거구나? 44구나.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야구와 축구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자,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의 반대는 여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여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나는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둘 다 싫다는 거야. 뭐라고? 나는 싫은데 둘 다 싫다고. 둘 다. 그치?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는구나. 이게 10이라고 주어진 거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전체 집합이 얼마야? 80이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80에서 12를 뺀 얼마구나? 얼마야? 68이야? 6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 축구만 좋아하는. 자, 뭐야? 나는 야구,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야구도 둘 다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축구만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즉 B차집합 A를 더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게 곧바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얘가 지금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야. 근데 축구 좋아하는 학생 중에는 야구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난 축구만 좋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거 뭐는 거야? 사실상 뭐 얘기하는 거야? B차집합 A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할 거는 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두 가지. 근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을. 뭐냐면 여러분이 A 원소개수, B 원소개수 그리고 합집합 원소개수 주어졌을 때 뭐 구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A 교집합의 원소개수는 어떻게 되는구나? A의 원소개수 더하기 B의 원소개수 빼기 A 합집합 B의 원소개수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자, 했을 때 어떻게 되니까 38에다가 더하기 44에다가 빼기 68을 했을 때 값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구나? 얘는 얼마니? 14야? 그래서 14개니까 여기가 지금 14개라는 겁니다. 여기가 14개. 근데 얘들아 B의 원소개수는 몇 개였으니까 B의 원소개수는 44개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몇 개가 되겠구나? 여기가 지금 30이 되겠구나 해서 30명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좀 터득했으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우리가 지금
B 차집합 A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이거는요. B의 원소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는 거하고 똑같지만 지금 한 게 이거예요. 그렇지? A의 원소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 미안해. B의 원소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므로써 여기 차집합의 원소 개수를 뺐잖아. 근데 이거하고도 똑같죠? A 합집합 B에서 뭘 빼는 거하고 똑같아? A의 원소 개수를 빼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 납득되실까요? 얘는 납득해? 다혜 납득해? 예준이? 뭐야? 봐봐! 지금 여기서 할까? 응, 여기서 하자. 내가 지금 어디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를 구하고 싶잖아. 근데 얘는 D에서 여기 교집합 분을 뺀 거하고 똑같지만 근데 또 뭐하고 똑같아? 여기 전체 합집합에서 뭘 뺀 거하고 똑같다? 여기 부분을 뺀 거하고 똑같다. 즉 사실상 뭐 하는 거야? 전체 합집합에서 뭘 빼기? A를 빼기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두 방법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지금 교집합 자체를 직접 구함으로써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문제를 그냥 파악을 하려고 아직 공식 적용한 게 이전이잖아. A의 원소개수하고 B의 원소개수하고 합집합 원소개수 주어졌으니까 그냥 나 이거 빵빵 해가지고 바로 B 차집합 A 구할 수 있네? 이것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몇 개니까? 합집합 개수 68개였죠? 얘는 몇 개였어? 38개입니다. 빼면은 어떻게 된다? 30. 똑같이 앞에 결과하고 내가 지웠네. 앞에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